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풍산입니다. 풍산은 중동 레바논에 박격포탄 수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출이 외교 관계와 기술 유출의 우려를 낳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좀 신중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영향이 그래서 득인지 실인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풍산이 81mm 박격포탄 1만 2천 발을 레바논에 수출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현재 방위사업청에 예비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한국은 방위사업법과 대무역법에 따라서 무기 수출을 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좀 야기가 되고 이슈가 되냐? 바로 국가 안보와 역량에 직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풍산이 레바논에 수출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도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조금 외교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여러 가지 나라가 얽혀 있는 일이다 보니까 만약에 풍산 그리고 우리나라 풍산이 레바논에 무기를 수출할 때는 만약에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가 조금 악화될 우려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런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확장적인 영역에서 그렇게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스라엘이 현재 레바논의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랑 군사적 작전을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무기 수출이 좀 외교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파장까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파장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좀 국가 간에 얽힌 이슈이기도 해서 외교적 파장뿐만 아니라 또 기업, 풍산 이미지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기업 이미지는 고사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좀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의 생명은 기술이죠. 근데 이제 이게 전쟁과 나라, 그리고 나라 간에 얽힌 이야기다 보니까 만약에 레바논 정부군에 또 무기를 수출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군사력을 가진 헤즈볼라가 해당 무기 이런 것들을 탈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기 유출에 노출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지금 북한이 군사 지원을 또 하게 됐죠. 따라서 북한의 이제 기술 유출 우려도 낳게 될 수가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북한의 무기 수출 회사로부터 이제 무기를 공급받아 왔기 때문에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 측 인력이 헤즈볼라에 파견된 사례도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배경들이 박격포 기술이 또 북한에 유출될 가능성까지 좀 염두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풍산의 박격포가 도대체 뭐길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 박격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거리랑 정확도, 화력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되게 잘 만들어진 제품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제 지상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무기 체계로 자리 잡은 무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발사 각도랑 뭐 엄폐물 효과 이런 것들을 다 무력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전투에서는 되게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이 내가 아군일 때는 좋지만 또 적군이 될 때는 상당히 좀 위험 노출이 될 수 있는 뭐 비밀병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조금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교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악화도 우려를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바논에 대한 무기 수출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또 악화시킬 때는 우리나라 전체 K방산의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방산 거래가 기회가 좀 줄어들 수 있을 우려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나 중동 지역에서 방산 수출에 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 차원에서 외교적 갈등이 좀 엮이게 되면은 기업 이미지에도 좀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다른 국가의 거래에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향을 미칠 우려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좀 긍정적인 이슈랑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려 섞인 목소리를 좀 정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참 방산이랑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살펴볼 이슈를 정리를 해 드릴 텐데,
방산부 부분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눈에 보기에도 군사적 긴장이 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군비 증강을 위해서 지금 방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잇따르고 있다는 거를 잘 아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풍산의 수출 실적도 계속 나아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긍정적인 이슈라고 했을 때 또 구리 가격도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중국 경기 부양책이 또 시행되면서 소비재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것이 고스란히 구리 수요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풍산이 구리 사업 부분에서도 실적 가능성이 또 증가가 예견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또 계절적인 요인이 또 한몫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겨울철에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과 엮이면서 또 풍산이 남은 3분기, 4분기까지 가격이 오를 것으로 또 보여지고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산은요, 지금 호재와 어떻게 보면 악재가 분명하게 갈리는 시점이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풍산의 입장에서는 방산의 호황과 구리 가격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명확한 요소, 그리고 또 레바논의 무기 수출이라는 그 외교적 리스크와 기술 유출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는 지금 워낙 방산 호황과 구리 가격 상승의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지금 풍산이 움직이고 있는 이 이슈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단은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3분기, 4분기에는 방산 부분 매출 증가로 인해서 실적 개선세가 조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보는데 또 언제나 그 예측할 수 없는 지정학적인 변수들이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기술 유출과 외교 안보가 계속 우려가 된다고 했을 때 이런 경제의 변동성이나 주가에 갑자기 리스크나 쇼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